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영장문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사절 혹은 부사구 혹은 부사의 위치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부사절이나 부사구를 간결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라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또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넣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절을 써서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써서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훨씬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진행하고 있는 영어 독학을 위한 영장문 강의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네, 여기 비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동영상에 설명란에 펼쳐보시면 이 블로그 글에 대한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방문하셔서 비밀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절보다는 구를 쓰자. 그 다음에 구보다는 단어를 쓰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할 때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게 절인 거죠.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인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 만약에 in my high school years 이렇게 얘기하면 in my high school days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구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가 빠지고 접속사도 없는. 그래서 길이를 줄여서 간결하게 만들려면 절보다는 구가 더 효과적이고 구보다는 단어가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법칙을 뭐 기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 글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분명하게 뜻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을 쓸 때는 써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 보면 항상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그런 방식을 선호해요. 우리말에 끌려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영어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나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잘 읽히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요령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표현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보자.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뭐뭐 한다면이라고 말할 때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if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기계적으로 if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은 오히려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을 쓰지 않고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이따가 예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고요. 관련해서 동격을 활용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마찬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 문장이 저희 학생분이 이제 과제로 제출해 주신 거고요. 제가 그걸 이런 식으로 고쳐봤는데 밑줄 그은 부분 말고도 다른 잘못된 뭐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역을 하신 건 아니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였죠. 이제 술을 마시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도 늦추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을 마시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after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이런 절을 쓰고 절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when drunk라고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술에 취했을 때 사람은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긴장을 늦춘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텐션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렇게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뭐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loose inhibition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사람이 좀 이렇게 나사가 풀린 모습 보이고 이러는 것을 inhibitions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텐션은 여기 좀 적절하지가 않고요.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이렇게 원래는 이제 여기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겠죠. When they are drun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they are는 생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 drunk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럴 때임을 알려주는 when만 넣어가지고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이라는 말을 이렇게 절로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도 같은 예인데
현재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고 개선될 여지도 없으면은 이직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선될 여지가 없다. 두 가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그 과제로 제출하신 문장을 보면 if절 안에 그 두 개의 문장이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ou'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working conditions and it doesn't seem to change anytime soon. 근데 우리가 이렇게 if절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두 개의 문장을 넣으면 너무 문장의 길이가 길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이 두 번째 밑줄 그은 부분은 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your current working conditions displease you, 그 다음에 with a very low chance of improvement. 그러니까 개선될 가능성, 여지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current working condition이 불만족스럽다면 이직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우리말에 주어 동사가 다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두 개의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이렇게 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짧은 예문이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특히 그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건데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when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다 표현을 했죠. 그런데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이라는 말은 사실은 in times of crisis 위기의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문장을 간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especially the case in times of crisis 그러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는 위기의 순간에는 특히 그러하다라는 말이 되죠. 자, 역시 비슷한 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내가 알기로는 그 기업이 연봉을 높게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가 퇴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내가 그냥 들은 정보라서 100% 확신할 수는 없다. 그렇게 그냥 알려져 있다. 이런 정도인 거죠. 이제 그 말을 할 때 여기 보면 as far as I heard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좀 익숙하지는 않죠. as far as I know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나도 100% 확신은 못한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as far as I know라고 물론 얘기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더 간결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뭐뭐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 기업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be known to.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줄이면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기를 뭐뭐하다. 이런 의미로 supposedly라는 부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supposedly라든지 아니면 allegedly 이런 부사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100% 확신한 건 아니고 뭐뭐라고 추정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이런 절을 쓰지 않고 한 단어만 가지고 여기서는 구도 아니고 단어를 가지고 그 절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라도 줄이자라는 어떤 그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룰, 이제 그걸 지키려면 절보다는 구보다는 단어,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했다면 뭐뭐라면이라는 말을 그 정보를 영어로 표현을 할 때 if를 안 쓰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으셨던 거죠. 3시간이나 출퇴근하는데 쓰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데 여기 보면 이제 if not이라는 구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부정하기 위해서 if not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if not이라는 말은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3시간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if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could have been used for exerci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이거든요. 가정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참 골치가 아파지는데 우리가 이 가정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도 if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소위 주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have pp를 쓰면 그래서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뭐 했을 수도 있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if가 없이도 얼마든지 뭐뭐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과 have pp를 정확히 활용할 줄 아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걸 할 줄 알면 if 없이도 얼마든지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시간을 길거리에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말을 하고 그 3시간이 운동이나 친구를 만나는데 쓰여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f 부분을 없애는 그리고 would FPP, could FPP를 정확히 활용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독감이 아니면은 뭐 며칠 쉬면 된다. 일반적인 감기라면 며칠 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독감이 아니다라는 말을 if it's not a serious cas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여기처럼 그냥 일반적인 감기, 우리가 잘 걸리는 감기인 경우에는 뭐뭐 함으로써 그냥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common이라는 단어를 적절히 써서 독감 등과 비교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은 if절 자체가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뭐 라면이라고 해서 반드시 if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역시 비슷한 예입니다. 책상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 보면 judging from neat desk라고 했는데 이 표현 자체도 상당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상으로 judging from 판단을 해보면 뭐 if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죠. 책상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로 판단을 해본다면 이 뜻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은 뭐뭐를 말해준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은 뭐뭐를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그냥 전체를 다 빼버리고 if가 등장할 것 같은 이런 말을 다 빼버리고 깨끗한 책상은 뭐뭐를 보여준다 라고만 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마인드까지도 여기 보면 지금 헤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느끼는 곳은 헤드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인드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말해준다라고 했고 아니면 how well organized a person is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 organized가 되어 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뭐라면이라는 이 정보를 반드시 if나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표현하지 않고 tell 혹은 show 같은 동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얼마든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장 길이가 훨씬 짧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격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몇 세기 전만 해도 유교 중심의 사회였지만 현재 한국은 여성을 억압하는 사상이나 관습이 많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국이 이런 사회였다, 이런 국가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주어하고 비동사는 빼고 though immersed in Confucianism a couple of centuries ag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세기 전만 해도 유교에 이렇게 immersed 되어 있다, 빠져 있다, 유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접속사를 쓰지 않고 지금 한국과 동격인 몇백 년 전의 유교 국가라는 이런 정보를 이렇게 동격으로 나열을 하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정보가 충분히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였지만 이라고 해서 though 같은 이런 표현이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냥 동격이니까 Confucian country라고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Confucian country가 코리아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한국이 몇백 년 전에는 유교 국가였다라는 점이 충분히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문맥으로 따지면 유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해석상 사회였지만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그냥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추가할 때 이렇게 그냥 동격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절 같은 것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부사절하고 부사구를 간결하게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렸죠. 절보다는 구를 써보자, 구보다는 단어를 써보자예요. 이게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너무 남용하는 이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이런 구문을 좀 줄여보자는 거죠. 특히 if절은 없앨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령을 활용해서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지닌 if절을 한번 없애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동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 뭐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 관한 추가 정보도 마찬가지겠죠. 그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5번째 그 요령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